안녕하세요. 저희 IRP 전자출결 장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저희 제품을 앞으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 모든 분을 빠르게 찾아뵐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게 됐습니다. 우선 리더기 설치를 받으셨으면 벽면에 저렇게 리더기가 부착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옆에 전원 온오프가 되는 콘센트를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콘센트하고 청시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택배로 나머지 비콘하고 인형들하고 설명서들이 오는데, 비콘하고 인형은 이렇게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받으셨을 거고,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따로 오는데, 이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드릴 거라서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학부모용 안내서는 저희 사이트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IRP라고 한글로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출력할 수 있는 출력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양면으로 인쇄하셔서 3단으로 접으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그 학부모님 인형하고 비콘 나눠드릴 때 같이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일일이 좀 출력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희 고객센터에 접수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택배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수량에 맞게 보내드릴게요. 처음에 화면에서 로딩바 같은 게 나오면서 안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 재부팅을 2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넘어갔을 때는 전원 버튼을 꺼도 안 꺼져요. 그래서 재부팅을 하는 방법이,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손을 넣으셔서 아래로 이렇게 손가락을 미시면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미시면 돼요. 전원 버튼이 여기쯤에 있거든요. 여기쯤, 요 아래쯤. 그래서 아래로 손가락을 딱 누르면 딸깍 하면서 눌리는 게 있을 거예요. 꾹 2, 3초간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시작, 전원 떠요. 여기서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다시 시작이 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모바일 데이터 다시 보지 않기 한 다음에 허용, 이렇게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QR코드 화면까지 뜨면 정상적으로 초기 세팅이 끝난 거고, QR코드가 안 뜬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그건 전화 주세요. 키즈노트를 쓰시는 원이 있고 안 쓰는 원이 있으실 건데, 키즈노트를 쓰지 않으셔도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괜찮아요. 다만 초기에 한 번은 태그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즈노트를 가입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키오스크와 연결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앱 설치도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기능들은 원하시면 쓰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키즈노트를 사용하시는 원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해두시고 이 설명을 바로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키즈노트를 현재는 안 쓰고 있지만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 설치하는 과정을 한 번 더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급적 지금 하시면 더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키즈노트 앱을 키시면 원 설정이라는 마지막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맨 밑에 등하원 출결 설정을 누르셔서 이 출결 업체를 가치브라더로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그 밑에 있는 기기 관리를 누르셔가지고 위치를 쓰세요. 예를 들면 현관이면 현관, 신발장이면 신발장, 이렇게 위치를 쓰시고, 저는 신발장이라고 쓸게요. 한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 화면을 QR코드를 딱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 신발장에 설치한 기기 보유 번호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확인을 누르시면 추가가 되고요. 이 추가가 된 다음에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미세먼지가 정보 없음으로 돼 있어요. 위에 측정소에서 이제 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까운 측정소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서울, 마포구를 선택을 하시면 마포구의 측정소에서 이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세팅이 키오스크 연결이 다 된 겁니다. 인증키 발급하고 원화 정보를 저희 관리자에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육통합에 로그인을 하셔서 안심등하원이라는 왼쪽의 메뉴 안에 세 번째에 계약 관리라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가치브라더라고 회사명이 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명을 누르시거나 목록 오른쪽 위쪽에 계약 변경이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계약 변경을 누르셔서 팝업이 뜨면 밑으로 이제 설치 여부에 미설치로 되어 있다면 설치로 바꾸시면 돼요. 설치로 바꾸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같은 안심등하원 메뉴에 어린이집 등하원 인증키라는 첫 번째 메뉴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셔가지고 위쪽으로 보시면 인증키 발급이라는 버튼이 공란이랑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셔서 그 버튼이 복사로 바뀌어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세 번째는 키즈노트를 키세요. 관리자를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왼쪽 위쪽에 원 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마지막 메뉴에 등하원 출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어린이집 인증키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팝업이 떠요. 팝업에서 아까 복사했던 그 보육통합에서 복사했던 인증키를 컨트롤 V 하시면 여기에 붙여 넣어지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인증키 발급이 끝나신 거고요. 아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은 인증키 발급까지 안 하셨으면 아동정보 전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단계까지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보육통합으로 가셔가지고 똑같은 어린이집 등원 인증키 메뉴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아동정보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전송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한 1분 정도 후에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송 완료가 안 뜨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전송 완료가 뜨면 이제 다시 키즈노트 관리자로 가시면 돼요. 키즈노트 관리자에 아까 같은 메뉴 원 설정에 등하원 출결 설정에 원화 연동 관리, 아까는 그 위에 있는 인증키였는데 그 밑에 있는 원화 연동 관리를 눌러보시면 보육통합에서 보내진 원화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키즈노트를 안 쓰시는 원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희 본사로 전화를 주셔서 원화 전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 어린이집 원화 전송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보고 승인을 누르면 원화 정보가 키즈노트 관리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키즈노트를 원래 쓰시는 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키즈노트 원화가 있고 보육통합에서 받은 원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원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뜨냐면 수동으로 연동하기라는 문구가 옆에 나와 있어요. 그걸 눌러보시면 아이들이 쭉 뜨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럼 그 뜬 아이들 중에 홍길동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태그하고 아동하고 매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임펜이 있어야 돼요. 네임펜으로 매칭을 하고 나서 위에 이름을 써줄 거고요. 그리고 키즈노트 앱을 키세요. 키즈노트 앱 마지막 메뉴 원 설정을 클릭하시고 똑같이 등하원 전자출결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 세 번째에 원화 태그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원화 태그 관리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한 명씩 등록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아동이 쭉 뜰 거예요. 아동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라고 나오거든요. 비콘에 있는 QR코드를 딱 찍어주시면 태그가 맞습니까?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아이가 이 비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매칭이 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 아이를 선택을 하고 다른 또 QR코드로 찍어주면 그 아이가 QR코드를 이제부터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등록원화 매칭된 화면에서 삭제를 하시면 이 비콘이 다시 빈 비콘이 돼요.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동하고 비콘하고 매칭을 하면 등록한 첫날은 비콘이 지나가도 인식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후에 만약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아동한테 처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비콘을. 그러면 나가면서 찍혀버리면 그게 등원 시간이 돼요. 그래서 첫날은 안 찍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등원할 때 이 아이가 이 비콘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렇게 찍혔을 때 지금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이 비콘은 이제 지금부터 바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사용을 누르시면 오늘은 사용 안 하고 내일 다시 인식이 돼요. 또 인식됐을 때 지금 사용하기 눌러볼게요. 한번 딱 최초에 지금 사용하기 눌렀을 때 사용 시작이고 바로 등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식 때 한 번은 지금 사용하기를 확인차 누르셔야 됩니다. 저 화면이 떴을 때. 이번에는 키즈노트를 안 쓰는 원을 위해서 출석부를 PC하고 모바일에서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기 입력하는 방법은 PC에서는 여기 출석부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출석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 위에 날짜가 나오고요, 아이들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쭉 목록이 있을 거고 여기서 시간을 입력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시간을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뭐 사유를 선택해야겠죠. 인식키 오류냐 오류를 선택해 볼게요. 하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전날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날로 가시면 되고, 전전날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전전날로 가시면 돼요. 인정결석도 마찬가지로 인정결석은 요 앞에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셔서 뭐 예를 들면 감염병이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메뉴들을 여기서 안 쓸 거다 그러면 여기서 끄기, 뭐 수약을 해서 안 쓸 거야 그럼 끄기, 여기서 키고 끄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석부는 꼭 켜 놓으셔야 돼요.
출석부는 꼭 켜놓으셔야 되고, 다른 메뉴는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하기 원치 않으시면 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을 배정하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원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단 반을 생성을 먼저 해야 돼요. 반 정보 관리를 누르시면 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반을 추가해서 생성을 먼저 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원생 관리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 원화의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키즈노트 안 쓰는 원의 경우에는 통합 시스템 반에 다 몰아져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럼 그 통합 시스템 반에서 반 추가하기를 누르셔서 새로 생성된 반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존의 그 통합 시스템 반을 삭제해 주시면 돼요. 한 아이는 반 하나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인데, 이제 교사는 반별로 키즈노트 앱을 까셔서 쓰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학부모에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별로 출석 관리를 할 거다 라고 하시면 교사님께 앱을 깔라고 하셔서 방금 가정을 앱에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할 거다 라고 하시면 그냥 하나의 아이디만 쓰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앱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앱을 깔아서 들어가시면 요 출석부 메뉴로 들어가셔서 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제 달력이 나와요. 그러면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셔서 I를 누르시면 이렇게 시간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됩니다. 시간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간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이를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다시 여기서도 또 동일한데 원 설정에서 반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를 해주시면 되고, 네. 나무 반 추가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반에 아이를 배정하는 방법은 이 아이를 누르고 반에 나무 반에 배정을 하고 기존에 통합반이라고 되어 있는 반을 삭제를 해주시면 이 아이가 이 반으로 배정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오류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 중에 이 태블릿 PC를 퇴근할 때 끄셔야 되는데 안 끄셔서 발생하는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반드시 퇴근하시는 마지막 선생님이 태블릿 PC를 꺼주세요. 끄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온이 되어 있는 거를 똑딱이를 꺼주시면 태블릿 PC가 자동으로 꺼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강제 종료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정상 종료되게끔 그렇게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센트 전원만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퇴근하는 선생님이 반드시 저 전원을 꺼주시고 처음 출근하는 선생님께서 저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통합이랑 출석 시스템이랑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입력이 되는 즉시 교육통합에서 그 데이터를 받지는 않아요. 교육통합에 전송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는 그 시간에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밤 9시하고 밤 12시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여기 등하원에서 막 체크가 됐어요. 그렇다고 교육통합에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다음날 확인하셔야 그 전날 등록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화면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져요. 그리고 아이가 들어오면 다시 밝아지거든요. 어두워지면 마치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두워지는 거는 딱딱딱 두드려 주면 다시 밝아져요. 수기 입력할 때는 화면을 딱딱딱 두드려 주시고 수기 입력을 하시면 되고, 어두워지는 증상 자체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평소에 잘 인식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식이 안 돼요. 이 문제의 대부분은 아까 마찬가지로 전날 전원을 끄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퇴근하실 때 전원을 꺼주시고 출근할 때 전원을 켜주시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키즈노트를 안 쓰는 원의 경우에 선생님들하고 어머니들한테 노출이 되냐, 일단 선생님들한테 노출되는 거는 여기서 가입을 하시니까 밤마다 키즈노트 앱을 선생님이 깔아서 출결 관리를 하시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머니들한테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이 원에서 우리는 키즈노트를 씁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알려주고 초대를 해야 그때부터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출결 장치를 쓰면서 저는 왜 키즈노트에 가입을 해야 되죠? 그거는 태그 등록하고 처음에 이 연동을
키즈노트 관리자로 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어차피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냥 키즈노트 관리자 저희는 차용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만 하시면 된다, 노출되진 않는다, 이런 문의가 좀 많아서 그랬었고, 그리고 출결 기록은 3일 전 거까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육통합의 룰인데, 3일 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날은 빼고, 월요일이면 월요일 빼고, 화, 수, 목요일까지 월요일 거 수정할 수가 있어요. 화요일이면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주말 빼고 금, 목, 수요일 거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전주 수요일 거까지. 그러니까 3일 전 거 대신에 공휴일 제외하고 그날 당일 제외하고 3일 전 거까지 출결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다. 그 수정하시는 거는 뭔가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가 가능한 한 응대를 다 해드리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뭔가 안내를 드릴 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려고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어린이집이 상담을 해야 되고 출결 시스템을 동시에 써야 되다 보니까 전화가 늦어지거나 응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늦어지진 않으려고 저희는 다 일일이 메모해가면서 기록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놓치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고,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전화로 해소하시고, 전화로 해소가 안 되면 원격 지원으로 해소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영상통화로 하시고 어떻게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궁금한 점을 빨리빨리 해소하고 잘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고, 저희 출결 장치뿐만 아니라 통합보육이나 키즈노트 어떻게 사용해요? 라는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가급적 그건 통합보육 문의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응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출결 관련돼서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쓰셨으면 좋겠고, 쓰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잘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